NFT 80만원 웹툰 NFT 미술관에서 국보도 NFT로 발행한다. 그리고 그거 알죠? 상상도 못한 정책! 이거 NFT 300만원에 팔렸대요. 뭐야 이거 그것도 팔렸는데 이건 얼마야? 950만원? 950만원이에요? 마스크 낀 크립토 펑크는 130억? 가전업계에 진출한 NFT. 삼성이랑 LG가 NFT를 탑재한 TV를 선보였다. 진짜 많이 컸다. 신기하구만. 안녕하세요, 이지상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죠? 늦동너. 근데 저는 진짜 작년부터는 NFT 이런 말을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솔직히 말하면 뭐라고? 막 이런 생각으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었거든요. 왜냐면 작년에 비트코인 알아본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제 NFT야? 막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CES 기억하시죠? 매년 열리는 그 가전 전시회잖아요. 미래기술 다 볼 수 있는. 근데 여기에서 NFT 카테고리가 아예 새로 생겼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뉴스를 보고 나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좀 정신 차리고 알아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이런 얘기하면 뭐야 나만 모르는 얘긴가? 하고 불안하신가요? 근데 올해 들어서 막 온 세상이 NFT가 2030의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른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적어도 내가 이게 뭔지는 알고 길목에 서 있어야지 내가 갈지 말지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 선택을 하는데 오늘 듣동나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합니다. 듣동나 기대주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수 기자입니다. 최한수 기자는 입사 4년차 기자인데요. 일잘러라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기대가 많습니다. 네, 제가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영상 클립을 선택하신 이제 듣동로 여러분들은 무수한 그 5분 순삭과 런닝맨들을 거쳐서 지금 오신 거잖아요. NFT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오셨잖아요. 그치? 그래서 네네. 제가 확실히 IT 공부를 조금만 해도 제3의 세계로 약간 눈이 커지는, 눈이 떠지는 기분이었거든요. 이런 경험을 좀 듣동로 분들이랑 같이 공유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이런 코너를 만들었죠. 그러면 NFT가 뭔지 NFT 네네. 정의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NFT 사전적인 정의부터 조금 아리까리한데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정의를 갖고 있어요. 네. 이게 잘 와닿지가 않은데 다시 설명을 하자면 가상 세계 안에서 이건 네 거다라는 소유권을 이제 인정해주는 자산을 NFT라고 해요. 근데 방금 앞부분에서 이제 신봉선 300만 원 짤 기억하시죠? 만약에 그 짤을 제가 샀다 하면 가상 세계에서는 신봉선 짤 이거 최윤수 네 거다 이렇게 인정해주는 거를 NFT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NFT를 어떻게 거래를 하냐라고 하면 거래소가 따로 있어요. 가장 큰 거래소가 오픈시라는 거래소거든요. 근데 이 오픈시 홈페이지를 제가 들어가 보니까 분야별로 다 나눠져 있어요. 뭐 미술, 스포츠. 만약에 제가 NFT 아트를 사고 싶다 하면 미술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이제 구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걸 사볼까 하면서 눌러서 그냥 돈을 내는 게 아니라 그 오픈시에서 통용되는 이더리움을 주고 사오는 거죠. 그래서 뭐 얼마에 팔렸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이더의 환율을 곱해가지고 그 가격이 나온다라고 네네네, 알고 맞습니다. 있으면 되겠네요. 지금 듣고 계시는 듣동러 분들이 이런 생각 하실 것 같거든요. 아 그래? NFT가 발행이 돼? 그걸 거래해? 거기까지는 알겠어. 아니 그러면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는 짤을 왜 몇백만 원 주고 사는 거지? 뭐 이런 생각 하실 것 같거든요. 마음에 드는 짤 있으면 그냥 휴대폰에 저장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이해하시고 나가셔야 돼요. 지금 나가시면 안 되고 일단 이거 이해하시고 가셔야 되는데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게 NFT는 가상세계에서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자산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 소유권의 가치가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아야지 그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봉선 NFT 짤을 제가 샀다 치면 사람들이 막 사용을 해요. PD님들이 막 카톡방에서 막 이걸 막 그럼 인기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300만 원에 샀지만 400만 원에 이걸 팔 수도 있고 500만 원에도 팔 수 있는 거예요. 약간 그런 메커니즘이 굴러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기가 많아질수록 가치가 올라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공짜를 써도 상관이 없다. 그쵸, 그쵸. 근데 그러면 판 사람 입장에서는 이때까지는 내 사진이 막 아무리 짤로 돌아다녀도 이게 나한테 돌아오는 건 하나도 없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는 그걸 NFT로 팔면 어쨌든 나한테 돈이 돌아오는 거니까 네네네. 그건 또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 좀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 이런 게 다 법적으로 권리가 인정되는 건가? 이런 궁금함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한계점으로 많이 지적을 하시는데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NFT는 가상세계에서의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소유권과 저작권을 나눠서 봐야 돼요. 이게 소유권은 가져가지만 저작권은 가져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 그 미술관 안에 있는 고흐의 자화상 작품 다들 아시죠? 네. 그게 만약에 NFT로 발행이 됐다. 그걸 샀는데 샀다고 해서
제가 고자화상 굿즈를 만들거나 아니면 미술관 전시회를 제가 막 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갖고 있는 건 NFT일 뿐인데 왜냐면 그거에 대한 저작권은 그 작품을 가지고 있는 미술관 소유의 것이니까. 네. 근데 이렇게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하자면 NFT는 가상세계 안에서 인정받는 소유권이지 이걸 현실 세계로 끌어와서 무언가를 한다라고 하면 좀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NFT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좀 복잡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현행법상 소유권은 이제 물체가 있는 거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아직 뭐 NFT가 뭐 물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인정받기가 힘들다. 이게 바로 한계다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렇게 권리를 인정받기가 애매한데 왜 비싼 돈을 주고 이걸 거래하는 거예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99%는 NFT 다 이해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궁금하다. 이건 바로 믿음의 영역입니다. 믿음? 네, 믿음의 영역.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시죠? 현대 미술로 이해하시면 빠를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어서 흰 도화지에 검은 점 하나 찍혀 있다고 해서 막 몇 천만 원 하는 현대 미술 작품들도 너무 많잖아요. 있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희도. 약간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점점 그 가치를 높이는 세계다. 그쵸. 엄청 비싼 NFT가 되기 위한 조건에는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희소성, 두 번째는 스토리텔링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이제 진짜 비싼 값을 받고 팔 수가 있다. 이건데요. 희소성은 다들 이제 이해하시겠죠. 100개의 NFT보다 1개의 NFT가 있을 때 더 가치가 높을 거잖아요.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근데 스토리텔링은 뭐냐? 최초의 NFT 아트가 있는데요. 크립토펑크 프로젝트라고 해요. 10,000개의 아바타를 만들었는데 이 10,000개의 아바타가 모양이 다 달라요. 그죠? 뭐 외계인 있고 좀비 있고 뭐 이런데 10,000개의 아바타 중에 9개의 외계인이 있어요. 근데 그 9개의 외계인 중에 마스크를 쓴 외계인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얼마에 팔릴게요? 난 봤어. 130억에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이 NFT 아트가 처음 나온 거니까 그거 자체로 상징성이 있는 거고 이게 첫 아트 프로젝트다. 네네네. 그러면서 가치가 높아졌고 거기에 마스크를 쓴 외계인이라니 코로나19의 시대 상황을 너무 잘 반영했다 하면서 그런 서사가 있다. 네. 그게 130억의 가치가 있는 서사였구나. 근데 저는 사실은 이렇게 미술 시장에 집중돼서 NFT가 거래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동안은 그들만의 세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찾아보니까 지난해 NFT 거래된 거의 85%가 거래자 10%에 몰려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진짜 그들만의 세계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2022년에는 좀 더 생활 가까이에 저한테 좀 더 가까이 온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우리한테 친숙한 IT 기업들이 직접 계열사를 만들어서 NFT를 거래하는 마켓플레이스를 만들겠다. 그리고 하이브 같은 엔터테인먼트 회사들도 NFT에 관심이 있고 사업 계획을 계속 발표하고 있잖아요. 삼성에서도 NFT 기술을 활용해서 뭔가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TV를 통해서 NFT를 검색하게 하거나 아니면 NFT 아트를 샀을 경우에 전시할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삼성 TV에 이걸 전시해보자, 해보게끔 하겠다라고 이제 만든 건데요. 근데 삼성 말고도 NFT 사업에 뛰어든 게 나이키가 있거든요. 좀 의외죠. 왜 갑자기 신발 브랜드가 NFT를 사업에 왜 뛰어들지? 근데 NFT 스타트업을 인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진심이구나. 나이키는 진짜 진심인데 가상 세계에서 가상 신발 NFT를 팔겠다. 나이키에서 신발 NFT를 파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걸 샀잖아요. 그럼 그 상태에서 핸드폰으로 제 발을 이렇게 찍잖아요. 그러면 이 핸드폰 안에 가상 세계에서 제 발은 그 조던을 신고 있는 거예요. 나이키 신발을. 진짜 똑똑한 방법이다라고 제가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나이키 신발을 모으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막 덩크 같은 거 막 벽에다가 꽉 채워가지고 넣기도 하고 근데 이런 덕후들의 마음을 건드리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컬렉터블 수집 욕구를 이제 불러일으키는 건데 방금 말씀하신 하이브 같은 경우도 이제 연결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하이브 같은 경우도 그 메타버스 안에서 NFT 굿즈를 팔고 뭐 앨범을 팔고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NFT가 초기에는 미술 시장이나 뭐 게임에 집중을 했다면 이게 NFT라는 개념 자체가 모든 자산들을 토큰화해서 거래할 수 있는 세계다 보니까 이게 잘 맞는 산업들로 점점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NFT는 이제 2030의 재테크 수단이 될 수도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게 2030한테 재테크에 굉장히 큰 수단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굉장히 소수의 사람이 NFT판을 지금 쥐고 흔드는 상황인데 2030 한 명이 나가가지고 그 드넓은 판에서 뭔가를 할 수 있겠냐. 저는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디지털 아트에 좀 관심이 있는 분이다 라고 하면 지금 도전해보시라 라고 이야기해보고 싶거든요. 왜냐면 지금 유명한 NFT 아티스트들 중에서는 뭐 초등학생도 있고 의사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꼭 전공자가 아니어도 되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막 찾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 NFT라는 게 자산 중에서는 다른 윗세대보다 2030 세대가 훨씬 더 익숙하고 친숙한 시장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산업이 어떻게 흐르는지 여기에 어떤 기회가 있는지를 이걸 좀 눈여겨보시라라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도 그런 것 때문이죠. 그렇죠. 최현수 기자, 믿음의 영역이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결국 NFT에 진심인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자산들이 토큰화가 돼서 거래가 할 수 있는 세상이 열린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NFT는 우리가 그동안 공짜라고 생각했던 여러 가지 자산들의 값을 매기고 가치를 매기는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동안에는 공짜로 뿌려져 있던 디지털 컨텐츠에 가치를 부여해주는 세상이 오는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업계에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뭐 유튜브가 나중에 NFT 플랫폼을 열어서 시장에 참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럼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면 결국 IP가 가치를 인정을 받는 세상이 온다라고 믿는 거잖아요. 이 IP가 인정받는 세상에서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인가? 가상세계에서 내가 어떤 IP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인사이트 한 줄 주셨습니다. 네. 근데 그래도 한계는 여전히 있는 상황인 건데요. 제가 앞서서 얘기했던 저작권 문제도 굉장히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 두 번째로는 NFT가 이제 블록체인 장부에 기록이 되잖아요. 또 이것들을 관리하는 저장소 아니면 플랫폼, 뭐 클라우드가 이제 손상이 되면 이 NFT들이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도 좀 유의가 필요하다라고 맞아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지금은 믿을 만한 플랫폼, 굉장히 큰 플랫폼을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블록체인 기술은 뭐 해킹이 할 수가 없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뭐 플랫폼이나 거래소가 해킹이 되면 그 자산이 도난이 될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유념해 두셔야 하고 모든 블록체인에 다 문제일 수도 있는 건데 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굴러가는데 굉장히 많은 전기가 쓰이고 그렇다 보니까 환경오염 이슈도 좀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해결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듣동러분들과 함께 했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든든한 선배가 옆에 계셔서 너무 이제 편안하게 설명을 할 수 있었고 앞으로 더 이제 알차게 공부를 해서 이제 알찬 콘텐츠로 만나 뵙겠다. 굉장히 든든합니다. 엄청나죠, 듣동러 여러분들. 저희 다음 주에는 금리 얘기 저희 같이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다음 이야기로 이런 것도 해주세요 라는 거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 확인해보고 최현수 기자랑 같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네네. 감사해요. 안녕.